2화 원시장생 호흡법.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대매초는 은은한 매화향에 감싸여 있었다. 아직 옅은 얼음이 있는 개울가에 맑은 물이 흘러가고 개울 옆에 있는 약간 넓은 공터에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뚱뚱하게 살이 쪄 같은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큰 비단 옷을 입은 아이가 주먹을 쥐고 아래 위로 흔들며 말했다. 양 대장, 중산 저 건방진 새끼를 그냥 둘 거야? 양 대장, 오늘 저 새끼를 박살내버리자. 양 대장이란 아이는 대매촌의 고리대금업자인 양초호의 큰아들인 양곤이었다. 양곤, 너는 덩치도 크고 나이도 많으니 이제 장천을 그만 괴롭히고 놓아줘. 중산이 양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장천은 대장간 집의 큰아들로 중산과 같이 중산 할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다. 한석은 집으로 돌아온 후 중산에게 글을 가르쳤다. 오랜 유랑 생활이 그를 변하게 했는지 아니면 원래의 성품인지 마을 사람들이 관에 관련되는 일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었다. 한석이 아무리 가끈이 떨어지고 오래전의 인물이라고 해도 이곳 현령마저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장천은 이미 많이 맞았는지 땅에 쓰러져 있었다. 이 새끼 봐라. 자기 집에서 같이 글 배운다고 싸고 도네. 이 가난뱅이야. 가난해서 글방에도 나오지 못하는 놈이 건방지게. 양곤은 보통 아이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키로 중산에게 다가가더니 중산의 이마를 손으로 톡톡 치면서 밀었다. 야, 그만해라! 중산이 양곤을 노려보며 말했다. 퍽! 양곤이 중산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갑작스럽게 가슴을 세게 맞은 중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양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중산에게 달려들었다. 뒤로 물러나며 비틀거리던 중산은 양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그의 몸을 잡고 허리를 비틀어 그를 뒤로 던져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덩치가 큰 양곤을 던지지 못하고 양곤과 같이 땅으로 쓰러졌다. 쿵! 두 아이가 같이 땅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퍽! 퍽! 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 두 아이가 서로 주먹을 날렸지만 덩치가 큰 양곤이 곧 중산을 깔고 앉았다. 양곤이 위에서 주먹을 날렸지만 중산도 깔린 상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양곤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러자 양곤 패들이 두 아이가 쓰러져 다투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와 두 아이를 에워쌌다. 그러더니 중산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밟아라 밟아! 죽여라! 아이들이 고함을 질렀다. 야! 쓰러져 있던 장천이 중산이 몰매를 맞는 것을 보자 벌떡 일어나 아이들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이미 많이 맞고 힘이 빠진 장천은 아이들에게 끌려 중산 옆에 쓰러졌다. 두 놈을 밟아라!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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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매타작이 이어졌다. 중산과 장천은 발버둥 쳤지만 여러 발길질을 견디지 못하고 팔로 얼굴을 감쌌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길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중산을 때리던 양곤 패들은 멈칫하더니 우르르 도망가 버렸다. 중산, 장천! 다음에 우리 일을 방해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양곤이 아이들과 같이 달아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모두 도망가고 이제 공터에 남은 것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중산과 중산 옆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장천이었다.
이놈들! 이 못된 놈들아! 감히 누구를 때리나! 도련님, 괜찮습니까?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가던 50대의 사내가 중산에게 물었다. 예, 호 아저씨, 괜찮아요. 고마워요. 도련님 조심하세요. 그놈들은 워낙 불안당 같은 놈들이니까. 이런 얼굴에 피가 나는데 괜찮겠습니까? 장천아, 너도 피가 나는구나. 저놈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사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너무 걱정 마세요. 덕분에 놈들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중산과 장천이 사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시중 어른이 마을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또 이 마을의 자랑인데. 사내가 혀를 차면서 가던 길을 갔다. 야, 중산, 괜찮아? 장천이 중산을 보면서 물었다. 야, 이 얼굴이 괜찮아 보이냐? 너는 어쩌다 저놈들에게 잡혀 맞고 있었냐? 중산의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코에서 피가 나왔다. 중산은 코에서 나오는 피를 소매로 닦고 두 손을 땅에 대고 겨우 윗몸을 일으켰다. 장천의 얼굴도 곳곳에 피멍이 들어있어 엉망이었다. 너희 집에 가는데 저 새끼들이 쫓아오잖아. 잘 도망갔는데 저 양곤 돼지놈에게 여기서 잡혀가지고 맞았지 뭐. 장천은 입술이 터진 상태인지라 발음이 부정확했다. 일단 우리 집에 가자. 중산이 몸을 겨우 일으키며 말했다. 장천도 손으로 땅을 짚고 겨우 일어나 중산을 따라 비틀비틀 걸었다. 두 아이가 한가장에 도착하여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석이 문을 들어오는 두 아이를 쳐다보다가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다가 저기 고랑에 넘어져 다쳤어요. 중산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이리 와봐라. 한석이 두 아이를 불렀다. 아니, 어떤 놈이 우리 도련님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놈들을! 조서방이 뒤 건물에서 나오다가 중산과 장천을 보고 달려왔다. 누구냐? 어떤 놈들이야? 조서방이 흥분하여 말했다. 아니에요, 초할아범. 제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몹쓸 짓을 하다니. 조서방 되었네. 진정하고 약초나 좀 가져오게나. 한석이 초서방을 진정시키고 뒷마당에 있는 약초를 가져오도록 했다. 약초를 갈고 즙을 내어 중산과 장천의 얼굴에 발라주었다. 한석은 손자인 중산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석은 흐릿한 호롱불 아래에서 얼굴에 약초를 찧어 만든 약을 덕지덕지 붙이고 깊이 잠이 들어있는 손자의 얼굴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석이 집에 돌아온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중산은 이제 8살이었다. 집으로 온 후부터는 기침을 하는 빈도가 더욱 늘었다. 처음에는 한석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은자를 이용하여 초서방이 약을 지어왔다. 그러나 한석의 병은 생각보다 깊었고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다. 초서방은 한석에 대한 충성심이 깊기 때문에 한석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한석의 병을 고치고 싶었다. 여러 가지 약초를 산에 가서 직접 캐오기도 하고 마을의 의원방에 가서 약을 가져와 탕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한석에게 바쳤다. 한석은 자신이 살 수 있는 날은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초서방의 충심을 말릴 수 없어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손자인 중산은 아들보다도 자신을 더 많이 닮았는지 총명하고 영특했다. 그를 가르친 지 이제 겨우 2년인데 벌써 논어를 배우고 있었다.
아침의 밝은 햇살이 낡은 장원의 마당에도 쏟아지고 있었다. 중산아, 내가 너에게 호흡법과 몸을 단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배워보겠느냐? 한석이 중산의 얼굴에 약초를 발라주면서 물었다. 할아버지, 호흡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몸을 단련하는 법을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몸이 아주 튼튼해진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호흡법으로 숨을 쉬면 잘 지치지 않는단다. 좋아요, 할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배울게요. 중사는 몸이 튼튼해지고 잘 지치지 않는다는 말에 좋아했다. 그래, 이 할애비가 가르쳐주마. 한석은 중산에게 무상오천 신법을 가르칠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선 무상오천 신법의 전반부인 원시장생 호흡법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했다. 중산아, 이 호흡법의 이름은 무상오천 신법이라는 신법의 전반부인 원시장생 호흡법이다. 이 할아버지가 강호를 방랑할 때 수많은 장생 호흡법을 모아 오랫동안 연구 분석 통합했단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 처음의 장생 호흡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란다. 그래서 이 호흡법의 이름이 원시장생 호흡법이다. 장생 호흡법은 아주 먼 옛날 어느 선인이 민간에게 전했는데 무수히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형태로 약간씩 변질되었다. 때문에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의 장생 호흡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지역별로 수없이 많이 있는 장생 호흡법들은 선인이 처음 전수하였다는 장생 호흡법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 한석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수많은 장생 호흡법들의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통합하여 최초의 장생 호흡법이라고 생각되는 원시장생 호흡법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한석의 원시장생 호흡법은 의념에 집중하는 것으로 기에 집중하는 무리민들의 호흡법과 달랐고 또 그냥 호흡에 집중하는 민간의 장생 호흡법과도 달랐다. 중산아, 이 호흡법을 배우려면 몸의 경맥과 혈을 잘 알아야 하니 먼저 경맥과 혈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자. 한석은 학문이 높은 사람이고 한림원 승지라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황제 내경이나 영추경 같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석은 장생호흡법을 가르치는 동시에 의학 지식을 중산에게 가르쳤다. 중산은 서책에 기록된 인체의 혈자리를 열심히 외웠다. 중산은 총명한 아이로 황제 내경이나 영추경 등에 기술된 경맥과 혈자리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빨리 배워나갔다. 한석은 원시장생 호흡법을 중산에게 가르칠 때 호흡 방법을 정하여 놓고 중산이 호흡할 때 그 순서와 방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다. 기를 코로 흡입한 다음 폐로 공기가 들어가면 한참을 참았다가 숨을 내쉬었다. 숨을 참았을 때 의념에 집중하고 온몸의 경맥을 따라 의념이 순환하게 했다. 그리고 특히 날숨 때 온몸에 힘을 주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을 긴장하게 하였다. 무리민의 신법은 호흡을 통해서 몸에 들어온 기를 배꼽 밑에 단전에 보내어 기를 축적하는 것인데 이 신법은 특별히 배꼽 밑에 있는 단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몸에 있는 경맥 전체를 의념으로 관조하게 하고 이 의념을 경맥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한 달 후 한석이 중산에게 장생호흡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할아버지, 의념으로 몸을 관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의념을 경맥을 따라 흐르게 하다가 마지막 경맥에 이르기 전에 의념이 깨어져 아직 한 호흡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중산이 할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곧 되겠지. 그리고 의념을 집중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란다.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한석은 속으로는 손자인 중산의 집중력에 놀라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의념을 집중한다는 것은 정신을 고도로 집중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 정도로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아침과 저녁에 원시장생 호흡을 하고 낮에는 육체 단련 훈련을 하도록 하자. 예, 할아버지. 중사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이놈 양고나 기다려라. 내가 몸을 단련해서 내 놈을 혼내줄 테다. 중사는 속으로 돼지 양곤을 혼쭐 내줄 생각으로 흥분하였다. 다음 날부터 한석은 중산을 자신이 만든 원칙에 따라 몸을 단련시키기 시작했다. 오전에는 기마 자세를 연습하게 했다. 기마 자세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오랜 시간을 그 자세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산은 의지가 굳은 아이였다. 어려워도 기마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굳건하게 버텼다. 한석은 중산의 그런 굳건한 의지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저 아이의 몸 형태나 반사신경이 생각 외로 굉장히 뛰어났구나. 저 아이가 정식으로 무공을 배운다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완성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한석은 중산에게 오후에는 달리기를 하도록 했다. 중산아, 몸이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걷고 달리는 거란다. 그러므로 네가 몸을 튼튼히 하고 네 몸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달리기란다. 먼저 집 주위를 달리다가 점차 거리를 늘려보도록 하자. 중산이 어느 정도 달리기에 익숙하게 되자 한석은 중산에게 뒷산으로 올라가 저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까지 달려오도록 했다. 처음에는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달리는 것을 중산이 힘들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험한 산길을 달리는 것에 익숙해졌다. 한석은 중산에게 달릴 때 어떤 근육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가를 상세히 물었다. 그리고 달리기 할 때와 다른 운동을 할 때의 근육 움직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물으며 자세히 기록했다. 한석은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도 중산이 느끼는 근육 변화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 연구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중산에게 가감없이 알려주었다. 이 때문에 중산은 몸의 변화, 근육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